온라인 중고시장에서 구매한 물건이 한 달째 오지 않는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네?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척하며 사람들을 노리는 사기가 특성이라고 하는데요. 신분증까지 공개한다면 아무래도 신뢰하게 되겠죠. 오늘도 평화로운 중고나라. 한 건의 거래에서 시작된 추적. 충격적인 범인의 정체를 공개합니다. 네, 들어오실게요. 중고 거래를 하던 도중 영화 같은 열흘을 보냈다는 이 남자. 네, 뭐 저는 뭐 새해 아빠 박중원이라고 합니다. 뭐 요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유치원이든 뭐 어린이집이 힘들었죠. 그래서 그렇죠. 뭐 자식들한테 뭐 좀 해줄 수 있는 게 그냥 장난감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장난감 사주고 하다가 뭐 이런 사건이 났던 거죠. 예. 어떤 사건이죠? 사실 이분 중고 거래 사기꾼을 직접 잡아 기사까지 났습니다. 우와. 와, 아니 경찰이 아니라 대단한 분이세요. 아 처음에 이제 피해장터라는 어플을 통해서 이제 구입을 하게 됐는데 그냥 편하게 제 연락처로 전화도 왔고 그리고 이제 신분증 그리고 신분증 이름으로 된 계좌번호가 있었기 때문에 뭐 사기를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가격을 깎아주는 건 물론 답변도 친절했던 판매자 X. 신분증 사진도 보내주고 통화도 했기 때문에 더 믿었다고 합니다. 근데 월요일 날 송장번호를 아무리 저녁까지 조회를 해봐도 나오지 않아서 이제 화요일 날 제가 연락을 했던 거죠. 조회가 안 된다. 판매자 X는 택배를 보냈다며 송장 번호를 알려줬지만 조회되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된 거죠? 송장 사진 받아야 하거든요. 사진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 물론 송장 사진도 받았답니다. 급기야 판매자 X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요. 물건을 못 받은 거예요. 경찰서에 신고하고 이제 더치트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사기꾼 사이트를요. 거기다 제가 등록을 했었어요. 등록을 하고 나서 보니 나도 피해자다. 이게 단순 사기가 아니었던 거죠. 피해자가 많았군요. 본인과 똑같은 전화번호로 사기를 당한 사람들을 찾은 박중원 씨. 그렇게 5명의 피해자가 모였습니다. 팔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래갖고 저는 좀 의심이 많아가지고 영상통화로 인증까지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은 믿을 수밖에 없죠. 계속 안 되고 택배 주에도 안 넣고 계속 보냈다고만 하고 나중에 그냥 차단을 하더라고요. 신분증 사진은 물론 영상통화로 물건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더 안심했다는 피해자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들이 사기를 당한 물건은 지갑, 휴대폰 다 제각각이었습니다. 이거 돼 있으니까 이게 계좌 되고 민증도 계좌 이름도 그 이름도 피해자들에게 본인을 이모 씨라고 소개한 판매자 X. 정말 그가 이 사기극의 주인공인 걸까요? 야, 이건 다들 나름대로 검증을 했잖아요. 왜냐면 네. 신분증 사진까지 다 받았잖아요. 영상 통화로 물건까지 봤으니까 사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문송장을 보냈는데 그 이름이 진짜 입금자 명이랑 달라서 사기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본인을 이모 씨라고 했던 판매자 X가 정작 택배를 보낼 땐 삼모 씨의 이름을 쓴 겁니다. 네? 이상합니다. 판매자 X에게 사기를 당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나봤습니다. 자기 본명은 라 말을 했고 산모 씨가 아까 송장에 나온 그 이름이죠? 예. 이제 계좌 명의로 저한테 이름 알려준 거는 이라는 이름으로 저한테 알려줬어요. 이름이 계속 바뀝니다. 사모시네요. 아니 저게 자기가 지금 휴대폰 후불 결제 때문에 자기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돈이 빠진대요. 그런 이유로 지금 다른 계좌를 사용하는 거라고 저한테 핑계를 댔고 그럴듯하긴 한데. 예, 언뜻 들으면 결국 사모 씨의 계좌로 돈을 보낸 피해자. 판매자의 연락처는 중원 씨가 사기를 당한 판매자 X의 번호와 같았습니다. 전화번호는 하나인데 3명의 이름이 거론된 황당한 상황. 박중원 씨가 신분증을 받았던 사람은 이모 씨. 이모 씨. 예. 씨. 그리고 택배 송장에 나온 게 산모 씨. 그리고 어떤 피해자분은 사모 그렇죠. 씨의 계좌로 돈을 붙이고 사기를 당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모 씨, 산모 씨, 사모 씨. 사모 씨가 있는 거예요. 이 점점 커진 거예요. 하루에 한 80통씩 했습니다, 솔직히. 말신자 제한으로 계속 전화를 걸다 보니 자기도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그만하세요. 이게 지금 전혀 실제 없다니까요. 저한테. 지금 뭔 소리입니까? 지금 그쪽 폰이랑 문자 해가지고 그쪽 계좌를 준 건데 뭔 소리입니까? 아니 대리 판매를 해서 올려달라고 하고 아, 그러면 이 사람은 돈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계좌번호가 있으면 그 계좌를 추적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답니다. 근데 그 계좌를 추적하면
다른 동네로 뜨면 또 그쪽 경찰서로 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일주일이 아니라 더 걸린 거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많을 건데 그렇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경찰의 말에 직접 판매자 X를 잡으러 나선 박중원 씨. 피해자들이 받은 편의점 택배 송장을 비교해봤지만 도통 실마리를 찾을 수 없었던 그때 뜻밖의 숫자에 사기꾼의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뭐죠? 그냥 위에 진짜 작은 번호부터 진짜 조회보면서 똑같은 걸 알았던 거죠. 여기 보면 세 개가 코드 번호가 같다. 아하. 송장 하단에 편의점 고유 번호가 똑같았던 겁니다. 똑같은 곳에서 보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모 씨의 신분증 사진에 얼핏 보이는 동네 이름. 저기네. 야, 야, 과연 이곳에 판매자 X가 이용한 편의점이 있을까요? 야, 진짜 대단하네. 이거 이모 씨가 사는 곳으로 의심되는 지역의 편의점을 실제로 확인해본 제작진. 송장을 출력해 피해자들의 것과 비교해봤지만 딱 맞아떨어지는 번호는 없었습니다. 당시 박종원 씨도 60개가 넘는 편의점을 반나절이 넘게 돌아다녔다는데요. 야, 진짜 고생하셨겠네요. 거푸균을 다 뒤진 거예요. 솔직히 포기했었죠. 포기하고 오는 와중에 그 단톡방에서는 얘 또다시 핸드폰을 팔고 있다. 그 소식에 중원 씨는 자신을 숨기고 다시 판매자 X와 거래를 시도했습니다. 핸드폰 사겠습니다 하니까 전화가 온 번호가 저한테 사기를 쳤던 번호가 똑같았었죠. 그런데 똑같았던 것은 전화번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판에 댓글남긴 거 보고 바로 연락했는데요. 폰 11 구매하시는 분 맞으시죠? 대리 판매를 해서 올려달라고 하고. 목소리 똑같은 것 같은데요? 똑같아요, 저 어머. 목소리가. 소름이다. 와. 대리 판매를 한 것뿐이라던 남자. 그러니까요. 그는 또다시 태연하게 중고 거래글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택배 혹시 송장 찍어서 보내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입금 바로 드릴게요. 새벽이라 아니면 내일 저녁쯤에 지금 제가 술 마시고 있어가지고. 피해자 음속으로 떨던 애가 여기서는 진짜 그 누구도 속을 정도로 해야 된 그 화술 장난 아니었습니다. 이거 얼굴 반반 다른 야. 아수라 백작. 아수라 백작. 아수라 백작 같았어요, 진짜. 다음 날 그가 박중원 씨에게 보내준 송장 사진입니다. 잘 안 보이는데요, 근데? 흔들려서 잘 보이지 않는 사진이 온 겁니다. 편의점 영수증까지 요구하자 이게 찢어서 준 건데요. 아, 이건 그러니까 어디서 택배를 보냈는지 알 수 없도록 약간 이렇게 찢은 거죠. 위에 이제 편의점이 나오니까 찢어서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찢어진 전화번호랑 흔들렸던 번호를 제가 한 시간 동안 조합했던 거죠. 야, 이걸 또 번호를 조합해 검색해보고 전화도 해봤지만 대부분은 편의점이 아니거나 없는 번호였다는데요. 추정되는 전화번호만 수백 개. 그 중에서 편의점을 찾아야 했답니다. 포기하려던 그 순간 아이돌 캐릭터 우산을 판매하는 편의점 목록에서 비슷한 번호를 찾았습니다. 찾으셨어요? 야, 집에서 75km나 떨어진 편의점까지 단숨에 달려갔다는 박중원 씨. 야, 대단하시네. 그렇게 먼 거리를. 기대는 안 했거든요, 솔직히. 근데 거기서 일단 송장을 한번 뽑아보고 싶었어요. 뽑았을 때 진짜 아니면 진짜 가사 아니면 그냥 포기해도 해가지고 그냥 간 거죠. 해당 편의점에 도착하자마자 택배 송장을 출력해본 그는 코드 번호를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근데 여기서 찾은 건가요? 뭔데요? 코드번호 뭔데요? 010? 뭔가요? 사기꾼이 보내준 편의점 코드와 정확히 일치한 겁니다. 그날 당시의 CCTV 영상입니다. 그쵸, CCTV가 있을 송장번호 테니까. 시간대 있으니까 그때 등록했다고 혹시 취소 전표가 있냐 하니까 다시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그 영수증도 똑같았던 거죠. 계속 확인했나 봐요. 예. 와. 네. 게다가 사기꾼이 보내준 사진 기억하시나요? 보도블록의 모양과 색상을 봐도 이곳 편의점이 맞습니다. 바닥이랑. 그러네요. 아, 보도블록까지 확인한 거예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합니다, 대단해. 박종원 씨는 거래하려는 척 신분증과 계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받은 신분증의 주인은 오모 씨였습니다. 샷? 새로운 사람이 등장했는데요? 판매자 X의 번호로 등장한 또 하나의 이름. 이 중 진짜 이름이 있기는 한 걸까요? 이모 씨, 삼모 씨, 사모 씨, 오모 씨. 오모씨까지? 중원 씨는 거래를 미루다 편의점에 도착한 장모까지 뒤 하셨어요? 다시 택배를 보내달라고 했다는데요. 중요한 건 지금 이분이 형사가 아니에요. 예. 야, 새 아이 아빠예요.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3시간 뒤 상자를 들고 편의점으로 들어오는 이 남자. 이 사람일까요? 배송비를 결제한 뒤 상자를 택배 보관함에 넣습니다.
이 상자 속엔 뭐가 들었을까요? 그때 그러면은 어쨌든 상자를 하나 붙이긴 했는데 네. 한번 좀 열어보실 수 있나요? 혹시 휴대폰 들어있으면 어떡하지? 진짜 들어있으면 저게 뭐예요? 한 번도 안 본 건데 이거. 예, 수학의 정석. 저 수학의 정석은 학생 때 보더라도 짜증나는데 다 커서 지금 보면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겠어요. 수학의 정석. 드디어 잡았다 생각했습니다. 남자의 뒤를 밟으며 판매자 X의 번호로 전화를 건 중원 씨. 그러나 그 남자의 휴대폰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구? 그렇다면 박중원 씨에게 택배를 붙인 이 남자의 정체는 대체 뭘까요? 택배 붙이는 거 다 보고 지켜보고 판매자 X한테 전화를 했잖아요. 네. 그럼 오모 씨가 받아야 돼요. 그렇죠. 아니 완전 이제 다 잡았구나라고 저도, 생각해서 예. 박수 치기만 기다렸는데 휴대폰이 안 울렸다고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닌 거 아니에요, 오모 씨가 X가? 그러게요. 야 대박이다 이거. 우리는 택배를 붙인 오모 씨를 어렵게 만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범행을 순순히 인정했는데요. 지금 바로 운송장 보내면 돈이 막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저는 바로 운송장을 보내러 갔죠. 뭐 지금은 돈이 더 급하니까 하면서. 이분은 그러니까 소위 배달 역할을 하신 거죠. 아.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오모 씨. SNS에서 솔깃한 제안을 받았답니다. 이게 처음에 장작업 해드립니다. 긁어오고 연락드린 건데 장작업이 무슨 말이죠? 그냥 나쁜 일 해가지고 통장에 돈을 채워주면은 자기들한테 얼마 보내고 너는 얼마 가져라. 제 신분증하고 통장에 빌려주고 하면은 그분이 저한테 6대4로 배분을 해준다 해가지고. 아유, 아무리 그래도 통장을 빌려주시면 어떡해요. 다 범죄예요. 판매자 X는 오모 씨가 송장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계좌로 돈이 입금될 것이고 그걸 나눠 갖자고 했다는데요. 그러면은 그때 연락한 사람 이름은 뭔가요? 그 페이스북에 등록된 이름은 이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뭐 알고 있는 게 있었어요?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본인 개인 정보는 다 넘기고. 네, 걱정되지 않았어요? 솔직히 저도 고민은 좀 했죠. 근데 고민이라 한 15분, 20분 하루 안에 벌게 해준다니까. 박중원 씨와 연락한 것은 판매자 X. 오모 씨는 돈을 나눠 가지는 대신 본인의 개인 정보를 빌려주고 송장 번호를 찍어서 보내준 건데요. 이러면 진범 못 잡습니다. 그렇죠.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유혹에 많은 이들이 혹한다는 겁니다. 아이고. 실제로 판매자 X가 올린 게시글에는 개인 정보를 팔겠다는 사람이 많았는데요. 본인의 개인 정보를 어느 누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지도 모르면서 말이죠. 되죠. 많이 후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이런 범죄에 그동안 후회하고 있습니다. 판매자 X에게 거의 다가섰다고 확신한 중원 씨. 세상에 아무리 뭐 나쁜지 안 하는 사람 없겠지만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다. 하지만 내가 정책을 잡게 도와준다면 난 너를 이제 선처할 자신이 있다. 정책범한테 돈 받았고 보내준다고 얘기를 해라. 야 이게 또 이렇게 회유를 하신 거예요. 드라마다 진짜. 사기꾼을 잡는 데 협조하기로 한 배달책 오모 씨. 박중원 씨에게 돈을 받은 척 현금 사진을 찍고 배달을 지시했던 판매자 X에게 그 돈을 보내주겠다고 연락했습니다. 판매자 X는 쉽게 주소를 알 수 있는 택배 대신 자신이 퀵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철저한데요? 그래서 경찰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퀵 기사 오면 얘기만 해달라고 신분증 내밀면서. 그래도 조금씩 좁혀지는 느낌인데요. 당시 퀵을 접수했던 기사님은 판매자 X에 대해서 아는 게 있지 않을까요? 이제 출발하기 전에 물건 받고 도착지에 전화했죠. 그랬더니 커피숍을 알려주더라고요. 거기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당시 퀵을 접수했던 전화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이게 저희도 피해자분들이 전화 왔다고 했던 번호가 이 번호거든요. 아 그래요? 아 우리가 찾던 그 전화번호. 모든 확인을 마친 경찰과 박중원 씨는 퀵 기사님과 판매자 X가 만나기로 한 장소로 향했는데요. 물건을 전달하면 저희가 정자로 PDA에 이름을 받아요. 그때 이제 이 사람이 라고 썼고 퀵을 받은 사람은 의심 없이 사인했습니다. 박스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막 박스에 막 뜯더라고요. 이제
했는데 그때 경찰분들은 나와서 포위하시고 드디어 잡힌 이 사기극의 주범. 그런데 현장에서 검거된 상황에서도 그의 반응은 뻔뻔했습니다. 난 그냥 소액결제 같은 거 받으려고 현금 거래한 거다. 그리고 뭐 핸드폰도 처음에 2개 들고 있는 거 우리가 봤는데 하나를 숨기고 하나만 들고 있는 척도 하고, 난 당신들이 경찰관인지도 모르겠고 나를 이렇게 하는 거 모르니까 내가 경찰서에 신고하겠다 해서 파출소까지 전화해가지고 경찰에 신고하더라고요. 본인도 직접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요? 그의 수상한 행동에 신분증을 요구한 경찰. 그런데 그가 내민 신분증은 다름 아닌 학생증이었는데요. 학생증이요? 게다가 이름은 그동안 한 번도 거론되지 않은 한모군이었습니다. 잡는 와중에 제가 이제 옆에 가서 전화, 그때부터 계속 전화했거든요. 자꾸 넘기는 걸 자꾸 누른 척 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걸었던 거죠. 그러니까 울리니까 이제 경찰들도 진동소리 들리니까 꺼내봐라 했던 거죠. 박종원 씨가 현장에서 판매자 X에게 전화를 걸자 한모군의 주머니에서 울리는 휴대전화.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해 사기를 친 남자. 그의 진짜 신분은 17살의 한모군이었습니다. 아이고. 17살이요? 고작 고등학생인 그가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었던 걸까요? 일단 피해자 조사는 한번 했고요. 더 피해가 없는지 그런 부분도 앞으로 확인할 예정이고, 한 17살이면은 요새 또 인터넷에 워낙 정보가 많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면 대포 통장을 구할 수 있다, 그런 글들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고요. 뭐 그런 거를 보고 범행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그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당시 검거됐던 현장을 찾았는데요. 혹시 이곳에 오진 않았을까? 내부를 뒤져봤지만 그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사람을 좀 찾고 있는데요. 혹시 여기 독서실에 학생 등록돼 있는지 해서요. 아니 지금은 안 돼 있는데요. 지금은 안 돼 있어요? 네, 만료됐어요. 평소 다니던 곳에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 학생. 어디로 숨어버린 걸까요? 한모군의 어머니와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희 MBC 실화탐사대팀인데요. 중고거래 사기건 지금 취재를 하다가 아드님이 어떻게 이 사건에 좀 연루되게 됐는지. 이거 지금 조사 중인 거고요. 어떤 것도 지금 밝혀진 게 없어요. 피해자들이 지금 경찰인가요? 조사하고 있대요. 어른들 사건에 앞서서요. 지금 네. 소년법에 굉장히 위배되는 행동이에요. 소년법에 어떻게 경찰에서요. 네. 개인정보 철저하게 보호돼야 되거든요. 미성년자는요. 누군지 안 나왔잖아요. 경찰이면 지금 그렇게 일을 지금 아드님이 뭐 하는 사람의 이름도 사용하고 또 이런 사람의 이름도 사용해서 지금 거래를 진행을 했잖아요. 분명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정작 피해자들이 궁금해하던 것에 대해선 대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엄마와 통화를 시도해봤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의 개인정보로 본인을 감춰왔던 판매자 X. 끝난 줄만 알았던 이 사기극.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하. 이미 퀵을 보낸 상태다. 퀵 번호 주겠다. 이거 퀵권을 받았어요. 중간에 퀵기사가 한번 전화가 왔었어요. 지금 이제 중간쯤 거의 도착을 했다. 근데 퀵 기사에게 목소리가 너무 잘 먹어졌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제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니까 2시간 정도 지나고 전화 계속 하니까 실수를 한번 받았어요. 그 사람 실수로. 노래방에서 노래가 흘러나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확신하고 사기구나. 판매자 X. 즉 한모군이 피해자 D에게 퀵기사라고 알려준 전화번호입니다. 제작진은 이 전화번호를 사기 신고 사이트에 검색해봤는데요. 또 다른 사기 이력이 있습니다. 그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과 통화를 시도해봤는데요. 아니 어떻게 기사 번호가 여기 있어요, 왜? 그러니까요. 공범이에요? 땡땡으로 가해자가 나오던데 저희가 동일 인물인지 궁금해서 혹시 다른 이름이 나오거나 다른 이름도 있죠. 다른 사람들은 뭐 이 사건에서도 우리가 아는 산모 씨의 이름이 사용됐었습니다. 또 산모 씨야? 산모 씨요? 다른 사건인데 똑같은 인물이 또 등장하네요? 거래했을 때 신분증으로 거래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사모 씨의 신분증도 보내왔답니다. 아이고야. 한모군이 검거 당시 가지고 있던 판매자 X의 전화번호로 말이죠. 아, 그 판매자 X의 번호가 맞네요. 한모군 사건과 같은 전화번호, 같은 명의들이 등장하는 이 사건.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아이고. 한모군의 퀵기사라고 알려졌던 이 남자. 직접 만나봐야겠습니다. 아니 신분증에 주소도 안 가렸어요. 그러니까요. 당당해요. 대체 그는 한모군과 어떤 사이인 걸까요? 집으로 찾아가 봤지만 계세요. 집에 없나?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는데요. 전화도 시도해봤지만 묵묵부답인 그. 그리고 얼마 뒤 제작진에게 메시지 답장이 왔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그는 신분증을 자주 잃어버렸고 도용당했을 뿐 사건과 관련이 없다 주장하는데요. 한편 사모 씨는 돈이 급해 본인 통장을 팔았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기억도 잘 나지 않는 사람에게 말이죠. 삼모 씨와 사모 씨가 관련된 이 사기 사건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기 행위를 할 걸 알면서도 명의를 빌려줬을 경우에는 이제 사기 방조죄나 또는 공범으로까지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지금 특별법상에서 그 본인 명의 계좌를 거래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장 계좌를 거래하는 것은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 행위가 되겠습니다. 쉽게 돈을 번다는 유혹에서 시작되는 개인정보 판매, 그리고 그걸 악용한 중고거래 사기. 시간이 흐를수록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대는 점점 낮아지고 수법은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박중원 씨의 경우 사기 용의자가 검거됐지만 아직 범인의 행방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피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서 피해자의 신고로 지급 정지를 한다거나 하는 방안이 있다면 피해금을 쉽게 그 보호를 할 수 있는 그 측면이 있는데 허용이 되지 않는 일이라 법령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중고거래가 엄청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하루에도 뭐 몇천 개가 올라오고 하는데 뭐 새 거 대신 그냥 중고로 나는 아껴서 사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게 좋은 취지잖아요, 솔직히요. 그러니까 단순 사기, 뭐 그냥 소액 사기. 근데 이것도 어차피 똑같이 범죄는 범죄지 않습니까? 근데 뭐 나도 그렇게 이런 경우가 있을 거다 생각해서 법이 좀 더 탄탄해지고 뭐 오지랖일 수도 있는데 바뀌어야 돼요.